수요자가 떠난다고 배달 플랫폼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 막상 점주님들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수수료 조정이나 이런 건 아예 뭐 그냥 감안하지 않는 것 같아. 배달의 민족 경제사들이 다양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케팅들이 있지? 지금 일단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알뜰 배달 서비스로 시작해서 알뜰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이제 쿠폰을 나눠주고 있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와우 회원인 사람들한테 1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월 9,900원에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해서 가입만 해도 배달료 면제에다가 이제 뽑기식으로 쿠폰을 나눠주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플랫폼들도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애시당초 이제 수수료나 배달료 면제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배달의 민족이 가장 1위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큰 기업들이 싸워주면은 오히려 소비자랑 점주는 크게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쿠폰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어쨌든 손님들 수요층을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점주들은 주문이 좀 늘어날 거고,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라이더분들은 그만큼 이제 또 콜이 늘어날 거고, 조화가 좀 잘 어울려진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배달 플랫폼들끼리 경쟁은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경쟁을 해야 어쨌든 뭐 점주님들이나 라이더님들이나 뭐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해서 이 수요자층의 총합이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 뭐 예를 들어 총합이 뭐 100이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끼리 경쟁 때문에 수요자층들이 뭐 150, 20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약간 이동? 그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나는 경쟁하는 것들이 수요자가 많게끔 하는 약간 방법을 잘 강구해서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쿠팡이 요새 본점 같은 경우는 쿠팡이 좀 주문수가 좀 늘어난 게 눈에 보이거든. 원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순이었는데 쿠팡이 확실히 늘었어. 확실히. 근데 본점 매출은 똑같거든, 그전이랑. 그러니까 총합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까지 겹쳐졌을 때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어쨌든 와우 회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한해서 이제 10% 이런 식으로 할인 혜택을 가는데, 쿠팡의 장점이 뭐야? 뭐예요? 너 물건 살 때 요새 어디서 주문해? 쿠팡에서 주문하죠. 거의 택배라든지 이런 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쿠팡이 지금 엄청 독보적이잖아.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독점이죠. 그거에 대한 진짜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활용한 이런 마케팅,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점점 해가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어쨌든 지금 원탑이지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누군가 독점을 계속 오래 끌고 가는 건 뭐 자유경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지금 안주하지 말아라.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플랫폼 간의 배달 수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배민 같은 경우는 알뜰 배달이랑 한집 배달이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쿠팡의 단건 배달이랑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고, 일반 배달로 따지자면은 약간 요기요가 비싸요. 요기요가 이제 수수료가 좀 더 비싼 편인데,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광고 비용이 좀 더 드는 거는 배민이고요. 지금은 요기요는 12.8인가 12.8%예요. 근데 요기요는 광고비가 없어. 배민처럼 뭐 울트라골 깃발값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전 영상에도 다뤘다시피 이게 점주님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는 거야. 이 수수료는 너무 비싸고, 배달 팁, 배달료 수수료 이런 것도 플랫폼 아니면 라이더분들이 다 가져가시는데 중간에서 점주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요기요가 원래 일반 주문이랑 익스프레스가 원래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요기요가 이번에 또 두 가지 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 네. 요기요도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더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요기요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그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달 전문점은 이제 샵인샵으로 많이 오픈들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데, 요기요는 안 되지 아직. 맞아요. 요기요는 다점포 운영이 안 되지. 네, 단일 브랜드만. 그게 왜 요기요가 왜 그렇게 자꾸 고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민하고 쿠팡은 예전부터 다점포 운영이 가능했거든. 맞아요. 요기요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왜 안 될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전문성을 강조한다든가. 근데 손님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렇지, 손님들은 알 수가 없지. 요기요도 다점퍼가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갑작스럽게 뱀인만큼 클걸요. 근데 배달 팁을 제외한 단일 수수료는 요기요가 제일 비싸긴 하거든. 그렇긴 한데 저는 광고 비용 포함한다면 배민도 요기요보다 비싸다고 생각도 들어요. 뭐 요기요는 별도의 광고비가 필요는 없으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거리 순위랑 그 다음에 랜덤 광고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광고 비용 없이 이제 거리에 가까운 순으로 뜨고 이제 랜덤도 말 그대로 진짜 랜덤으로 뜨고요. 요기요가 배미처럼 맛집 랭킹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위치 기반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인기가 제일 높은 매장인 거야. 근데 요기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럼 입점하는 분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입점하시는 매장들은 막 뭐 4번째, 뭐 11번째, 7번째 이렇게 랜덤으로 넣어주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인기 많은 순으로만 다 뜨면 신규 업체들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막 4번째, 7번째, 막 11번째, 뭐 15번째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넣어줘. 그걸 토대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리뷰가 점점 쌓이면 이제 점점 이제 등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 한지새끼는 요기요에서 아주 좋지. 아주 아주 좋아. 좋죠. 그건 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은 어쨌든 맛집 랭킹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맛집 랭킹은 어쨌든 그 주문 수와 뭐 많은 것들의 점수를 총합해서 맛집 랭킹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고 고객들이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제일 두껍고 아직까지는 제일 많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럼 반대로 배달의 민족에서 돈을 많이 써. 광고 엄청 많이 써. 그러면은 맛집은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예전에는 슈퍼리스트라는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내 가게를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입찰제를 했단 말이지. 그 슈퍼리스트 옛날에 한 동에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양천구 무슨 동이지? 신정동이지? 그럼 그 신정동 국한된 지역에 내 치킨집을 1등을 만들려면 그 동에만 300만 원씩 입찰했었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 달 광고비가 치킨집은 막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랬어. 맞아요. 입찰 가격이 1등이 돼야지 1등 광고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1000만 원을 투자해도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이 엄청 높았지.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막 국민청원도 막 넣고 정부에서 제재를 한 거야. 이거 없애라고. 그렇죠. 입찰 그래갖고 슈퍼리스트가 없어지고 오픈리스트가 생긴 거지. 오픈리스트는 랜덤으로 계속 이제 1, 2, 3등을 변화를 주면서 지금 노출시켜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된 게 우리 가게 클릭 초이스지. 거기서 이제 금액을 뭔가 좀 많이 투자하고 하면 오픈리스트에서 보여지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고는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고 매출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요새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래. 무한 경쟁 시대인데 나 같은 업종들이 나 같은 비슷한 컨셉의 매장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광고비를 투자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그거의 효율성을 봐야지. 내가 한 달에 얼마의 광고비를 냈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순수익은 그 점주님들이 제일 계산이 정확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매출 대비 광고비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지방권만 가도 뭐 우리 한시새끼가 뭐 전국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쿠팡 서비스 안 되는 데가 많아. 맞아요. 쿠팡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대행의 B2B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지. 배민원도 마찬가지고 한집 배달 거기도 지방권만 가도 대기 수요가 미비해.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은 진짜 배민원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알뜰 배달도 이슈가 된 거고 제가 본사 대표로서 계속 각 가맹점들 이렇게 보면 요기요의 매출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게 보여. 이게 본점도 계속 그랬거든. 그렇게 맥스를 찍었다가 이번에 쿠팡이 이제 뭔가의 전략들을 이제 펼치고 하다 보니까 쿠팡에 또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쿠팡하고 요기요의 수요층이 약간 변동되는 느낌? 배민은 원체 이제 쿠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워낙에 자주 하고 지금 알뜰 배달 지금 키우려고 지금 뭐 무료 행사 얼마나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층들은 크게 움직이진 않지. 근데 아마 쿠팡하고 요기는 서로 맞게 많이 이제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배달료나 이런 이벤트나 할인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지만 점주를 위한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거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없다고 없죠. 보여지지. 그럼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수주를 낮추고 이러진 않겠네. 지금까지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해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해줄까? 근데 약간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라이더들이 떠난다 하면은 콜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떠나간다 하니까 좀 쿠폰을 뿌리겠죠. 그러니까 점주들도 최대한 배민 요기요 쿠팡 말고도 다른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게끔을 해야지. 그래야 좀 수수료가 내려갈 텐데 점주들 그러니까 진짜 몰라. 전 알뜰 배달에 대한 영상에도 다뤘다시피 수요자가 떠난다고 배달 플랫폼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 네. 막상 점주님들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수수료 조정이나 이런 건 아예 뭐 그냥 감안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방법이 없는 게 점주들은 배달 전문점 시작하면은 배민 요기요 쿠팡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이 안 좋다고 했잖아.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독점을 바라는 건 점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하고 싶어. 여기 거 광고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대기업에서 수수료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정도 돼야지 이제 수수료 깎아줄 테니까. 근데 지금 점주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그냥 중간에서 손님 떨어져 나가도 점주는 부담. 제가 봤을 때 정책보다는 배민 요기요 쿠팡 말고 좀 또 다른 어떠한 기업이 커져가지고 그 기업이 좀 싸게 들어와서 이겨내가야죠. 그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수많은 또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도전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근데 만들려고. 미비하잖아. 정말로 배민의 대항마가 쿠팡이었는데 쿠팡이 진짜 몇천억 지원받아가지고 쿠팡이치를 시작했잖아. 근데도 어떻게 보면 배민한테 이제 밀린 상황이거든. 그리고 쿠팡이 지금 현재 일반 배민처럼 배달 대행을 이용한 배달 광고는 국한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집 배달만 계속 고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정돼 있지 않나? 사업성에. 전 제가 봤을 때 한집 배달이나 등등등이 이게 방식이 좀 잘못된 게 사장님한테 부담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치. 수수료 자체를 저희한테 수수료를 좀 세게 할지언정 배달료는 손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손님한테 받는 배달료를 저희 보고 받으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먼저 건당의 배달료를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집 배달도 알뜰 배달처럼 하면 상관없잖아. 점주가 알뜰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대 설정을 안 하잖아. 네. 못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 집 배달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그것도 괜찮긴 하네. 근데 이제 한 집 배달도 6,000원이라는 금액이 진짜 작은 돈이 아니어서. 그죠. 그렇잖아. 뭐 볶음밥 하나 시켜 먹으면 뭐 한 8,000원, 9,000원대인데. 10명만 시켜도 6만 원이에요. 그래.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점주가 배달의 민족에 내는 게 6,000원이니까 너무 큰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쿠팡이치도 마찬가지고 뭐 요기요도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다 비교해보면 다 비슷비슷해. 맞아요. 누구 하나 막 좀 파격적이게 좀 점주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 마련 안 하겠지. 누가 하겠어. 뭐 지금도 크게 문제 없이 이슈도 안 되고 뭐 이슈가 돼봐야 라이더들로만 이슈가 되는데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난 좀 점주님들이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도네마 채널 이런 영상에서 좀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뭔가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뭔가 이렇게 공론화를 좀 만들고 해야 그런 힘이 또 대기업에 맞짱 서서. 그렇죠. 점주님들 댓글 1000개 달리면 형이 파업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같이 하자. 장사해야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점주님들도 장사하시고 다들 힘든 거 아시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도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좀 개성도 좀 질러주시고 그래야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대형 플랫폼들이야 뭐 어쨌든 자기네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들 또 하실 테고 우리 또 점주님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좀 힘들 내셔서 같이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야죠.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네. 너의 생각은 좀 어때?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들끼리 지금 과열돼서 엄청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도 좀 이득이 갈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라이더들한테도 이득 갈 거고 기업들은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많이 쟁취해 나갈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점주들의 부담감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한 좀 개선 정책이라든가 점주들한테도 수수료를 깎아준다든가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어나. 파업하러 가게. 알겠습니다.